네, 입장해주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윤수림 센터장입니다. 자, 라이브 방송 오늘도 한번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벌써 12월이 다가왔어요. 12월의 이 첫째 주, 이 라이브 방송인데, 지난 이 11월에는 굉장히 좀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고, 1월 달에는 굉장히 좀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부터 시장에 이제 새로운 또 변화에 이런 물결을 좀 가져다 주었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드는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12월 달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한번 좀 힘차게 좀 나아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2월 달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회 아니면 엄청난 위기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달, 우리가 12월 하면은 겨울이 되면 증시에서 생각나는 키워드가 하나가 있죠. 바로 산타 랠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산타 랠리, 이제는 지겹도록 들어봤지만 막상 우리에게 한 번도 산타가 찾아와 주진 않았던 그런 키워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뭐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12월이 되면 통상적으로 많이 오른다, 그걸 이제 산타와 루돌프에 빗대어서 뭐 꼭 크리스마스에 이제 산타가 선물 주는 것 같이 증시가 이렇게 상승하는 효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냥 12월이 되면 그냥 12월이니까 오르는 거예요, 뭐 끼워 맞추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12월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뭐 크리스마스도 껴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행복과 활기가 이렇게 가득 찬 그런 한 달이지 않습니까? 그런 12월 달이 그래서 그런지 소비도 많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훈훈한 기운이 감돌아서 좀 긍정적인 기운이 좀 퍼지나 봐요. 그래서 내년 이제 기대감까지 좀 이렇게 반영이 돼서 증시가 상승한 효과를 산타 랠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산타 랠리에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할 망정 굉장히 마귀알몸 같이 증시에 좀 재를 뿌리는 인물이 한 분이 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나쁘다 좋다, 이 트럼프 대통령을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년 1월 20일 이렇게 임기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취임식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발언이 상당히 이렇게 거세지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든다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좀 조용하나 싶더니 이제 12월 달이 이제 11월 달 들어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뭐 관세 폭탄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중 수출 갈등을 이렇게 조장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했던 발언 중에 정확하게는 이게 이제 새로운 이제 재무부 장관이라든지 새롭게 이제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CEO도 새로운 이제 행정부 장관이 좀 앉히면서 굉장히 다양한 좀 시도를 변화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방부 예산을 좀 삭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최근 들어서 이 모든 F-15K 전투기를 무인 항공으로 드론으로 이제 대체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든지, 굉장히 공격적인 좀 이야기가 트럼프 정부가 아직 취임식을 하기도 전인데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좀 상당히 그렇게 커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는 올해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12월 달도 산타랠리 효과에 같이 오르지 않을까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여태까지 산타랠리가 나왔던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이렇게 원웨이로 상승했던 적은 없었어요. 12월달 시장은 그래도 시장이 주춤했을 때 12월달 이 산타랠리 효과로 한번 이렇게 증시가 좀 활기를 이렇게 일으켰던 경험은 있어도, 이력은 있어도 이렇게 12월 달까지 1월부터 이제 쭉 상승했던 시기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도 이렇게 맞물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 산타랠리는 없다라고 뭐 못 박는 건 못을 막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산타랠리 효과가 나오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시점이지 않나. 12월 달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오늘 또 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나 이걸 보고 난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진짜 트럼프 대통령 참 시원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달러에 대해서 대안을 찾지 마, 정확하게 이걸 어겼을 경우에는 이 브릭스 국가들에게는 100% 관세를 부과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브릭스 국가들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과거 이전에 우리가 경제가 성장했었던 시기에,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던 시기에 이제 브라질, 러시아, 그리고 인도, 그리고 차이나, 중국, 그리고 또 어디야, 뭐 어쨌든 이렇게 경제 성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남아공입니다. 네, 이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신흥 경제 국가들을 뭉쳐서
이렇게 묶어서 브릭스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가 뭐 브릭스 펀드부터 시작해서 이 브라질 펀드, 브라질 채권이죠. 정확하게 2010년대 이제 중반, 2010년대 초반에서 중반에 이렇게 성장하는 경제가 성장했던 그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뭐 자금을 이렇게 투자를 한다든지 펀드에 가입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뭐 신흥 국가들이 이제 채권도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채권도 막 이율을 10%씩 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2010년대 이제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그때 이제 이렇게 신흥 국가들 사이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성장을 하니까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걸 주는 거죠. 예, 압박을 주는 거죠. 니들끼리 이제 막 꽁냥꽁냥 하면서 니들끼리 이렇게 새로운 막 유로 같은 화폐를 만들 생각하지 말고, 니들끼리 막 이렇게 해서 주고받고 하면서 통화 스와이프 체결하지 말고, 니들끼리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달러 배척할 생각하지 마라. 달러 패권을 그러니까 무너뜨리지 마라. 그러면 너네들 진짜 큰일 나. 100% 관세 때릴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순히 위안화를 견제하기 위함과 뭐 인도 뭐 통화라든지 다른 걸 뭐 견제하려는 생각보다는 이걸 종합적으로 묶어서 결국에는 이게 위안화 플러스 이제 디지털 화폐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전체적으로 묶어서 견제를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가격 하락에 이렇게 가격 하락에 나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게 코인의 좀 역사를, 뭐 비트코인 이야기를 저는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 비트코인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의 역할이 이 중국에서 그 사실 달러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하나의 화폐처럼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게 이 비트코인의 최종 목표예요. 그런데 이걸 가장 원하는 인물이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브릭스 국가들 혹은 중국이겠죠. 이 미국의 자리를 위협을 했을 때, 달러를 위협을 했을 때 가장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국가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중국이라고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사실 미국 다음 중국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을 이제 100% 이제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의 협박을 했다라고 기사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시장에 조금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비트코인이라든지 또 다양한 이런 자산들에게 하방 압력을 좀 불어넣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